안녕하세요. 학생들 대표로 온 꿈냥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작지만 되게 다부지고 귀여운 캐릭터네요.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또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이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 윤홍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좀 무력한, 좀 기운 없는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때인가 이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어요.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책이었는데 그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자 출신이라서 조선시대 이제 중인 계급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무력할 수도 있었고 꿈을 접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성공도 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이제 꿈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좀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내과에 가고 뭐 다리가 아프면은 정형외과에 가듯이 우리는 뇌라는 기관을 보는 과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을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길 때 뭐 불안이 너무 올라가거나 우울이 올라가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무기력감이 올라와서 의욕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선생님을 찾아오는 10대 친구들은 어떤 내용으로 찾아오나요? 일단은 제가 뵌 분들 중에서는 없다, 없다 때문에 항상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고 10대고 하니까 뭔가 꿈 많고 막 의욕적이고 그런 거를 기대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 보통은 잘하는 게 없더라도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하지만 또 막상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무기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별로 이 꿈도 없고 남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뇌세포 자체도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와 그냥 성인들과는 다른 성장하고 있다는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그게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먼저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느껴지는 것에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중독이나 네.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어쨌든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좀 본인 스스로를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게임에 빠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인생을 좀 평가절하하면서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심각한 중독으로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퍼지다 보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이 기반이 되기도 하고 좀 자포자기해져서 나를 낙인 찍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낙인 찍어서
나는 남을 괴롭혀도 된다. 저 친구는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도 낙인 찍고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낙인을 찍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다. 나는 앞으로 나아지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다 보면 점점점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불안해질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예측, 낙인을 찍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 더 비슷한 것이 자꾸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독심술을 쓰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부모님이 지금 실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도 사실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 하루하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기 위해선 저는 작가라서 그런지 일기를 쓰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없는 청소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렸을 적 꿈을 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아유 이거 나 청소년기 들어오면서 그냥 안 할래, 지울래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어보면 옛날에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데 아유 어차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유 내 성적이 안 돼가지고 교대 못 갈 것 같아갖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못할 것 같아서 꿈을 지워버린 분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꿈이잖아요. 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되고 싶은 게 없다. 갖고 싶은 직업도 없고 좌우명도 없고 그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건 뭘 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적성이 적성이라고 딱히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으면 또 그것이 자체가 뭐랄까 포용력 있다고 할까? 그런 장점이기도 하니까 너무 서둘러서 무언가를 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존감도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장아, 화이팅! 네, 화이팅!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맞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